그날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순간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싸늘한 말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 기차역 앞에 국화차 파는 여자 알지? 그 얌전하게 생긴. 알지. 생긴 건 참 얌전하게 생겼는데 들리는 말로는 돈만 주면 뭐든 해준다던데. 요즘 정 팀장님도 거기 자주 가시던데 국화차에 뭐 약이라도 탔나 몰라. 혼자 사는 여자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겉으론 순진한 척, 뒤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 후 20년을 홀로 살아온 63세 남자 정혜수 씨와 기차역 앞에서 차를 팔며 조용히 살아온 58세 여인 장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국화차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어떻게 서로의 하루가 되고 삶의 위로가 되어가는지 그 따뜻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라는 시간이 길었던 분들께 늦은 위로와 동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외롭고 지쳤다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혜수입니다. 나이는 63이고 청소용역 회사에서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 일을 시작한 지도 15년이 넘었네요. 사람들 잘 때 일어나서 아직 어두운 길거리를 걸어 현장에 나갑니다. 공사장 근처나 빌딩 주변 청소가 제 주된 일이에요. 작업복 입고 빗자루 들고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하루의 반복이지만 저에겐 그게 또 익숙한 삶입니다. 결혼은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결국 맞지 않더라고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이혼했지만 그 뒤론 사람 마음 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산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가끔 명절 즈음에 전화 한 통 오는 정도지요. 아빠, 잘 지내시죠?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죠. 사실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이 끝나고 기차역 앞을 지났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 따뜻한 차를 파는 노점이 하나 있어요. 작은 파라솔 밑에 놓인 조그만 의자들, 그리고 진한 차향. 지나다니며 몇 번 본 적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춥네, 따뜻한 거 한 잔 마시고 갈까? 처음 그 노점에 앉았을 때 낯선 자리라 조금 어색했지만 그 여사장님, 그러니까 장미란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국화차 한 잔 드릴까요? 속이 좀 따뜻해져요. 고개를 끄덕였죠. 말수 많은 편도 아니고 낯선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거는 성격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컵에 따뜻한 국화차를 따라 주었어요.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며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저도 아침에 나오기 참 힘들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차네요. 제가 한 말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국화차의 향도, 그 사람의 웃는 얼굴도요. 이상하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 날도 일 끝나고 역을 지났습니다. 이번엔 그냥 지나치려다 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냥 그 따뜻한 향이 좋아서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엔 생강차 드려볼까요? 아니요, 어제처럼 국화차로 주세요. 그때 미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노점, 차향 가득한 공기, 그리고 환한 미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누가 제게 말을 걸어주고 따뜻한 무언가를 건네주는 시간이.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씩 그 노점에 들렀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볍게 몇 마디 주고받고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말을 많이 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그 공기, 그 분위기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내일도 또 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날, 저는 알게 모르게 다시 살아가는 기운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자던 인생 속에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향기로운 차 한 잔이 작은 물결처럼 퍼지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미란 씨와의 인연, 그리고 제 인생의 작은 변화는 그 평범한 국화차 한 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아니, 어쩌다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가게 되더군요. 기차역 앞 장미란 씨의 차 노점.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거지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젠 그 자리가 기다려졌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왜 자꾸 그 자리로 발이 가는 건지. 근데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차를 따라줄 때 조용히 웃어주는 그 모습.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일이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해가 천천히 지는 시간이라 노점에 들러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서 가봤더니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어요. 저를 보자 미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고생하셨죠? 네, 일찍 끝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했네요. 이제는 낯도 많이 익고 그 사람의 말투도 익숙해졌는지 예전보단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국화차 대신 생강차를 시켰습니다. 미란 씨가 말하길, 요즘처럼 일교차 큰 날엔 생강차가 몸에 참 좋아요 하면서 따뜻하게 내려주었죠. 그렇게 마주 앉아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보험일 했었어요. 꽤 오래 했죠. 근데 남편이 아프고 나서 사업도 무너지고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 말에 저는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이 자리도 부끄러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볼 때마다 괜히 눈을 피하게 되고, 근데 뭐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어쩐지 저에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젊을 땐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이혼한 것도, 혼자 산 것도, 청소일 하는 것도. 괜히 주눅 들고 눈치 보이던 시간들이 많았죠. 근데 살아보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또 하루를 버텨야 하니까요.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날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청소합니다. 빌딩 청소, 거리 정리 그런 거요. 아, 그러시구나. 참 성실해 보이셨어요. 아침마다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조금 멋쩍게 웃었습니다. 누가 제 일에 대해 그런 말을 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혼 후 사람들 눈을 피하며 혼자 살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수고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미란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노점 준비를 한다고 했고, 저는 새벽 4시 반쯤 집을 나선다고 했죠. 그 시간에 밖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가 제 일상에 그런 관심을 가져준 것도,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여전히 짧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그 대화들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현장 출근하다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저녁에 뭐 팔까? 그 사람 노점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일이 너무 힘들고 짜증났는데 끝나고 국화차 한 잔 마시러 가야지.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이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그 사람과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이제는 제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됐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자는 밤 속에 유일하게 함께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 그렇게 그녀는 제 삶에 조용히 말없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찾아온 봄처럼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그 사람과 마주 앉는 그 잠깐의 차 한 잔 시간이 됐습니다.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기차역 앞 그 노점의 공기를 함께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던 어느 날, 늘 가던 청소 현장에서 참 엉뚱한 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 여자 말이에요. 기차역 앞에서 차 파는 그 사람. 아시죠? 그 여자 돈만 주면 뭐든 다 해준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뭐라고? 에이, 몰랐어요? 그 여자 옛날에 좀 말 많았잖아요. 혼자 사는 여자가 저런 이라면 괜히 말 나오는 거죠 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듯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일까? 그럴 리가 아닐 텐데. 아니야, 미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계속 제 안에서 말들이 부딪혔습니다. 머리로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기차역을 지나면서도 노점 쪽으로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건너 반대쪽 길로 돌아갔죠. 미란 씨가 있었던 그 자리, 그 따뜻했던 국화차 향이 나는 자리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피해 걸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참 따뜻했는데 단 한마디 말에 그 따뜻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은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일이 끝나도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고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며칠 동안 미란 씨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주 마주하고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던 사이였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내가 피하는 걸 눈치챘을까? 괜히 상처받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이 일찍 끝난 날,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하던 중 또 기차역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더군요. 혼자 차를 정리하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 그 미소가 사라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었던 거지? 그렇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지만 발걸음은 다시 노점을 지났죠. 말없이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지만 그 소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짜일까? 그동안 내가 몰랐던 면이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정말 웃긴 일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의 따뜻한 말, 웃는 얼굴, 차를 따라주던 손길, 그 모든 건 다 사라지고 그 사람 입에 오르내린 소문 한 줄이 그 사람 전체를 덮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진실에 다가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서, 그 노점에서 조용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길을 피해 걷다 보니 이젠 그 자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역 앞 작은 노점, 따뜻한 국화차 향이 스며 있던 그곳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게 습관이 돼버렸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듯 멀어질수록 자꾸 생각납니다. 그날 들었던 소문도, 그 사람의 환한 웃음도, 그걸 외면한 제 행동도요. 그리고 또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역 앞을 피해 걷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혜수 씨. 뒤를 돌아봤을 때 그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약간의 서운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고 어디선가 조금은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안 오시길래요.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혹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문 들으셨어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순간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었던 저를 보고 그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다면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근데 저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 폐암 말기였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보험일 하던 시절에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땐 정말 매일이 절벽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쁘더라고요. 어쩌다 지인이 소개해준 자리에 나갔는데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죠. 딱 한 번이었어요. 정말 딱 한 번. 남편 수술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그녀의 고백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딱 한 번이었는데 그 일이 제 인생 전부가 돼버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눈빛들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혼자 조용히 살기로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수 씨는 그 소문 듣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 고개만 떨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소문을 듣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따뜻한 순간들을 단 하나의 말에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녀는 제 침묵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누굴 탓하겠어요.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요. 그 말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도요. 그동안 같이 나눈 차 한 잔. 그 시간만은 저한텐 참 따뜻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 걸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무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계라는 이름의 벽들이 그 순간 깨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말보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터에 나가도 어딘가 마음이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손에 들린 빗자루가 낯설게 느껴지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그 이야기, 그 담담하면서도 아픈 고백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 전부가 돼버렸어요. 그 말 한 줄이 밤마다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연히 현장 인부 둘이서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야, 그 여자 말이야.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 헛소리 했던 거 기억나냐? 아, 그 국화차 파는 여자. 아니 근데 그 얘기 퍼뜨린 사람 걘 뭐래? 아, 걔가 예전에 들이댔다가 찬 거 가지고 지가 망신당했다고 헛소문 낸 거래. 진짜 웃기지 않냐?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진짜야? 내가 아는 사람 통해 들었어. 그 여자 되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거 가지고 뒷말 퍼뜨린 거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그동안의 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했던 길, 외면했던 얼굴, 그녀의 고백 앞에서조차 아무 말 못했던 제 모습까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상처받았을 텐데 저는 그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얹은 거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나이 먹고 세상 다 겪은 척하면서도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믿고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날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복 그대로 가방도 안 챙긴 채 곧장 기차역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노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란 씨.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는 조심스러운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제 얘기 다 들으시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란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왜 그 순간 당신을 믿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아직 벽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야 다 그럴 수 있죠. 누구라도 그런 소문을 들으면 저를 멀리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전 그래선 안 됐어요.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미란 씨, 그동안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국화차 한 잔 주시며, 말없이 웃어주시고,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도 될까요? 그 국화차 자리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면 국화차는 제가 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용서받은 것 같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국화차를 마주 앉아 마셨습니다. 전보다 말은 적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훨씬 깊어졌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시며 바라본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참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기차역 앞 그 자리. 국화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향은 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차 참 좋습니다. 향도 좋고 마시면 속이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미란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국화가 그렇죠.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 피고 향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사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국화 같구나. 소리 없이 오래 버티고 자기만의 향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점 근처엔 이제 슬슬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우리 사이엔 그 바람이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네. 이제 혼밥 그만하고 싶네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곤 살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일하고 혼자 자는 것도, 이제는 좀 지칩니다. 처음엔 익숙해서 괜찮았는데, 사람이 마음이 한번 움직이니까 이 외로움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따뜻한 연민도 있었고, 어쩌면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공감도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살아온 게 익숙해서 누구랑 밥 먹는 것도 말 나누는 것도 괜히 번거롭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란 씨랑 이 자리에서 차 마시고 나서부터는 그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녀는 살짝 눈을 내리깔며 웃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래요. 네.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차를 준비하면서 괜히 한 번 더 컵을 닫고 혹시 오시나 싶어서 자리 쪽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둘이 얼마나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었는지,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밥이든 차든. 미란 씨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저도 이제는 좀 누군가랑 같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 속엔 그동안 묵혀뒀던 따뜻함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설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조금씩 자주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끔은 국화차, 어쩔 땐 생강차나 도라지청도 곁들였고, 또 어느 날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둘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게 편안하고 덜 외로워졌습니다. 사람이요. 마음 열어주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혼자만 겁을 내고 혼자만 도망치고 혼자만 버텼던 시간이 많았던 거죠. 그녀가 제게, 제가 그녀에게 그렇게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사이,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미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 끝나고 곧장 집으로 향했겠지만 이제는 그녀의 노점부터 들릅니다. 국화차 한 잔, 짧은 인사, 그리고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공사장의 흙먼지가 엄청났어요. 머리카락이 다 하얘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럴 땐 도라지청이 좋아요. 목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차 한 잔 곁에 두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게 이젠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끔은 일을 일찍 마치고 미란 씨랑 근처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같이 사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생채 좋아해요. 쌉싸름하고 아삭한 게 어릴 적 엄마 손맛 같거든요. 그녀의 말에 그럼 오늘은 무 하나 사서 해드릴까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던 적도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밥을 따로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나누고 된장찌개를 같이 퍼먹고 반찬 하나를 놓고 이게 맛있네, 싱겁네 투덜대기도 하고요. 어쩌다 이런 일상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편하다고 믿었던 제가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웃고 있습니다. 미란 씨도 그렇게 말했죠. 혼자 사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누가 집에 와줄 것 같고 문을 두드려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꼭 제 얘기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말했습니다. 이젠 먼 데까지 청소하러 안 가려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요? 일이 줄었어요? 아니요. 이제 좀 아침마다 먼 데까지 뛰어다니는 게 지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하고 고마웠습니다. 미란 씨도 변했습니다. 저는 노점에서 누가 수군거리기라도 하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인사도 하고 단골 손님들과도 밝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제는 소문 같은 건 안 무서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2번이나 찌르더군요. 우린 이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자주 만나고 가족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자주 보내요. 그녀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이전의 외로움이 있었고 지금의 평화가 있었고 앞으로의 따뜻한 시간에 대한 묵직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 굳이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사이,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기차역 앞 벤치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는 저희 둘 사이엔 이제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는 없었습니다. 한 손에 따뜻한 컵, 다른 한 손엔 서로를 향한 조용한 마음. 그렇게 조용히 이어져가는 나날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작은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거요? 네. 뭔가 거창하게 말하려다 보니 어색하긴 한데요.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같은 집에 누가 있다는 게 이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젠 혼자보다 같이인 게 좋아요. 그 짧은 대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봄 햇살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그 말 한마디. 그날 이후 우리는 정식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도 없고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조용히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그녀는 국화차를 내려주며 웃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정 팀장님.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장 사장님. 둘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장을 보고 같이 밥을 짓고 날씨 좋은 날엔 동네 뒷산 산책도 갑니다. 누군가는 노년의 동거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겐 이게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창밖엔 봄바람이 살랑이고
국화차 김이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만큼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참을 돌았어 겨우 제자리를 찾아오는 일. 늦게 찾아온 봄. 하지만 그 봄은 오래오래 머물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셨나요? 말없이 함께 있어줄 사람, 조용히 차 한 잔 건네줄 사람이 간절한 날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 사랑도, 조용한 동행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응원의 댓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